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썰전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범위를 좀 좁혀드려야겠구나. 뭐 품질 문제나 기업 비판이나 그런 쪽 말고요. 차를 살 때 어떤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울까요? 인터넷 말고 실제로도 이걸로 많이 싸우죠. 아내 되시는 분이나 남편분들하고 이 양반이 차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은 뭐 당신이 차에 대해 뭘 안다 그러냐? 막 이렇게 싸우시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내적 갈등 많이 하실 겁니다. 옵션, 국산차 사면서 특히 많은 갈등이 되고, 요즘은 수입차도 트림별로 옵션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죠. 이걸 또 제조사는 귀신같이 캐치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은 아반떼가 그랜저가 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으려면은 무조건 상위 트림으로 가야 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가격이 위급 차랑 얼마 차이 안 나게 해서 이 돈이면 차라리 이걸 만들어 버리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차 사는 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게 꼭 넣어야 하는 필수 옵션이 있냐, 반대로 꼭 안 넣어도 되는 옵션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걸 순위를 매길 수가 있나? 디자인 보는 것만큼 주관적인 거라서 뭐 저도 차를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워낙 많이 샀었고 옵션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었는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가 실제로 차를 살 때 많이 따지는 옵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수 옵션들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 보는 분들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하루에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100km, 비율로 따지면은 고속도로 7, 시내 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 관련 옵션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포츠 모드 같은 주행 모드라던가 4륜 구동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제가 워낙 그냥 스포티한 차보다는 말랑말랑하고 편한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4륜 구동 시스템은 예전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제설 작업 같은 것도 워낙 일사천리라서 굳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물론 강원도 산지나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필수겠죠.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옵션은 주행보조 장치. 반잘주행 같은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행보조 장치는 사각지대 경고, 전방, 후방, 후측방 이런 충돌 방지 기능, 보행자 감지 기능 이 정도고요. 현대차로 치면은 스마트 센스는 꼭 넣습니다. 안전 관련 장비는 사실 언젠가는 제가 파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아무리 집중해도 사고 나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블랙박스처럼 운전자가 차마 인지를 못하는 것도 차는 쉬지 않고 인지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죠. 사고 한 번 나면은 뭐 과시비율 따져야지, 중고차 가격 떨어지지, 상대가 또 진상이면은 돈은 돈대로 깨지지, 시간 버리지. 차라리 몇 달 돈 아껴서 모은 다음에 이런 옵션 넣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요즘엔 뭐 꼭 반잘주행 기능이랑 묶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보행자 감지 기능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요즘 블랙박스가 많아져서 그런가 유독 무단횡단 사고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막 사람이 걸어다니질 않나, 뭐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횡단 하는 분들도 많아서 보행자가 있다는 신호만 줘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주행보조 관련 옵션을 꼭 넣는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배치인데, 두 번째는 휠 타이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깡통일이 17인치, 그 다음 18인치, 풀옵션 19인치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최소 18인치 휠은 꼭 선택합니다. 사실 쓸데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 디자인이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휠 디자인이 별로예요. 최근에 좀 이런 게 두드러졌던 게 아반떼. 엄청 잘 달리게 생겼는데 깡통일 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우사인 볼트가 하일 신은 그런 느낌이죠. 아무래도 눈에 계속 보이는 거라서 중간 정도는 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썬루프. 이거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리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를 좀 자주 사용합니다. 환기할 때 특히 앞창문 열면은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뒷창문 열면은 막 두두두두두 소리 나고, 썬루프 살짝 열면은 좋죠. 파노라마 썬루프는 좀 과한 것 같고 일반 썬루프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LED 등화류. 요즘 이건 사실 옵션이라기보다는 제조사들이 웬만하면 다 기본으로 넣어주죠. 그 투박한 지프도 LED를 넣어주잖아요. 물론 차 가격이 있긴 하지만. 방향지 시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정도는 LED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수명도 더 길고 눈에도 더 잘 보이고요. 사실 이것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런 거라서. 근데 저는 차를 살 때 막 합리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에서 아주 조금 욕심을 부려서 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내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죽 시트와 가죽 스티어링 휠. 직물 시트는 관리가 은근 어려워요. 이게 커피라도 흘리면 닦기도 곤란하고, 시트는 인조 가죽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인조 가죽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곤란하더라고요.
손에 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인조 가죽은 좀 끈적끈적하고 계속 만지고 있으면 땀도 차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나파 가죽으로 넣긴 했는데 시트는 인조 가죽까지도 괜찮고 스티어링 휠은 웬만하면 천연 가죽. 이거는 중형 이상 타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와이드 스크린. 제조사마다 센터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한 중간 옵션 정도 가면은 8인치 이상은 달아주더라고요. 완전 깡통이 아닌 이상 이것도 약간 경쟁으로 자리를 잡아서 웬만하면 그래도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죠. 개인적으로 디지털 계기판까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선인데 센터 디스플레이는 좀 큼직한 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디지털 계기판하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래서 차 살 때 좀 돈을 그래서 제 차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실 이걸 할까 오토 에어컨을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 차에는 3존 오토 에어컨이 있거든요. 운전석, 조수석 다르게 하고 뒷좌석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여름철 내내 유용하게 쓰는 편이라서 나름 편합니다. 썬루프만큼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편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합니다. 근데 만약 7가지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이거 대신에 프리미엄 스피커는 꼭 넣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디오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전할 때 워낙 음악을 많이 듣고 다녀서 차 살 때 이건 꼭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계속 나열해드린 거는 사실 트림에 따라 웬만한 건 갈리는 것들이라 주행보조 장치랑 프리미엄 스피커는 음악 안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필요 없는 옵션이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호하는 옵션 리스트였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 꼭 넣는 옵션들을 생각하면서 추려봤는데요. 7가지는 돈을 더 내고 추가해도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당연히 제 취향대로 고른 것들이라 돈을 더 내더라도 후회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옵션도 차를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사시는 분의 취향이나 아니면 뭐 운전 환경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정답은 없죠. 제 의견이나 뭐 여기 댓글로 달리는 의견들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가로 돈을 더 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옵션에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